테크스의 김동현입니다. 제가 일전에 파트 7 문제 푸는 방법, 질문부터 먼저 읽는다, 지문부터 먼저 읽는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부터 먼저 읽는다고, 질문부터 한 문제 단위로 읽고 지문 읽으면서 정답이 나오면 마킹을 하고, 그 다음 문제 또 읽고, 그 다음에 읽어놨던 부분에서 이어붙여서 지문 읽어 내려가면서 또 정답을 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 푼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바로 실전 연습 문제 간만에 7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드린 문제 먼저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으면 1번부터 3번까지 되는 오늘 싱글 지문 하나 먼저 풀고, 그 다음 우리 연계 지문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트리덴트 프로퍼티즈라는 이 업체가 무엇을 하길 원하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 상단 여기 양식이 리포트 보고서입니다. 우리 feasibility report라고 나와 있는데, 이 feasibility 이 단어가 뜻이 뭘까요? 우리 토익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feasibility에는 사업, 우리 실현 가능성 또는 타당성, 그죠? 실현 가능성 또는 실행 가능성 또는 타당성,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거나 조사하거나 우리 분석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어쨌든 실행 가능성 보고서가 그 916 백스터 레인, 여기는 우리 로케이션, 위치, 장소 정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행 가능성 타당성 리포트 보고서입니다. 김하나 씨가 준비했던, 즉 작성했던 보고서고, 그다음 우리 메리디안 디자인 그룹의 여기 소속 회사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앞부분 첫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문제 읽을 때 트리덴트 프로퍼티즈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럼 결국 트리덴트 프로퍼티즈가 언급된 부분,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문제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 처음부터 트리덴트 프로퍼티즈가 wish to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wish나 want나 똑같은 표현이니까 여기서 문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일단 접근하는 거예요. 이 회사 업체가 원하는 게 convert합니다. 우리 convert 하면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 convert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는 오피스 빌딩, 우리 사무실 그런 건물을 B로 가서 그 사무실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소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into apartments라고 해서 아파트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걸 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리디안 디자인 그룹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가능한지 몇 가지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기초 토대로, 그리고 또 first of these, 이 기준 중에 하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으로 넘어갔으니까, 결국 이 트리덴트 프로퍼티즈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뭘 원한다? 오피스 빌딩을 바로 아파트로 바꾸는 이걸 원한다라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선택지 맞는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 스트럭처 건물에다가 더 많은 층들을 우리 증축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오피스 요거 짓는 거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같은 경우도 오래된 그런 아파트 건물 리디자인하는 거, 기존에도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결국 오피스 스페이스에서 아웃 오브 오피스 스페이스에서 레지던셜 유니트를 만드는 거, 결국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 지문에 아파트 요거 있잖아요, 아파트먼트 요게 나왔으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으면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레지던셜 유니트로 바꿔준 겁니다. 이게 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네, 아파트먼트, 이거를 갖다 이렇게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레지던셜 유니트, 이게 사실 뭐 레지던스 요거랑 또 같잖아요, 그죠? 레지던스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사실은 레지던스 요걸 이용했는데, 저는 또 레지던셜 유니트로 살짝 또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 처리하면 되겠고, 자, 일단 한 문제 해결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실 살짝 끊어놓고 그 다음 또 문제를 읽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는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프로젝트 고려상, consideration으로서 언급되지 않은 것. 근데 여기는 우리 고려상의 크라이테리아, 기준, 이거를 기초 토대로 분석을 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이 기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윈도우즈 요 창문의 타입이야, 유형입니다. 건물에 있는 그런 창문들의 유형입니다. 아파트는 열리는 창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무실 건물들, 오피스 빌딩이 결여된, 그러니까 아파트 이렇게 만들려면 창문이 열려야 된다. 요거를 지금 언급한 거야. 넥스트, 다음으로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쉐입하고 사이즈 있죠. 전체적인 모양하고 크기, 이런 것들, 빌딩의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가 내린 게 기존의 일렉트리컬, 전기, 라이팅, 조명,
configuration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오늘 제가 조금 독해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 많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onfiguration 얘가 배치예요. 배치. 조명 등의 어떤 배치 이런 것들 그죠? 배치.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조명들 막 보이죠? 이런 것들 배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배치에 해당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보통 바뀌냐? 보통 우리 7에서 지문에서 configuration 이게 등장하면 placement 요걸로 바뀌거나 아니면 또 무슨 표현? arrangement 이런 식으로 거의 바뀌면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배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determine 알아내기 위한 우리 전기 조명 그런 배치 이걸 평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여기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 단락의 핵심은 우리가 실행 가능성 이렇게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창문하고 전체적인 건물의 우리 쉐입하고 사이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라이팅 조명 이런 배치, 요 기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고려사항으로서 언급되지 않은 거 근데 여기는 라이팅의 플레이스먼트 우리 조명의 이런 배치 여기도 기본적으로 우리 언급된 configuration 이걸 플레이스먼트로 바꿔준 거잖아. 이건 언급된 내용 맞습니다. 그리고 빌딩 레이아웃은 아까 빌딩의 전반적인 우리 쉐입하고 이런 것들이 언급되었으니까 이것도 네, 고려사항이 맞아요. 그리고 윈도우 functionality 윈도우 기능 우리 결국 창문 이게 열리는 이런 조건 기준 요걸 언급했으니까 윈도우 functionality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비용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데이비드. 자 이제 3번 넘어가서 3번은 센텐스 우리 문장 알맞은 위치 고르기 1, 2, 3, 4 중에서 알맞은 위치 고르기 문제인데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센텐스 위치 고르기 요 문제 유형이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센텐스 위치 고르기는 지문에서 1, 2, 3, 4가 골고루 퍼져 있거든. 그리고 항상 지문은 메인 아이디어 하나에 그다음 우리 키 디테일스 2개에서 많게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내용 단락 뼈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1, 2, 3, 4 요거 위치 고르는 문제 나올 때는 지문의 뼈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단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뼈대를 잡아놓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주어진 이 문장에 자 우리 센텐스 위치 고르기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는 거야. 이 제시 문장 읽으세요. 제시 문장 읽고 키워드 잡기. 키워드 잡으세요. 키워드 잡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어차피 이 주어진 문장의 특정 명사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키워드를 잡으면 그 키워드가 지문으로 올라가면 특정 내용 단락의 일부 우리 키워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를 잡고 이게 어디 내용 단락에 속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뼈대를 우리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들 제시 문장에서 우리 연결어 또는 대명사 정보가 나오면 땡큐죠. 연결어 대명사 정보 활용 이런 것들 활용하면 훨씬 문제 풀기 편해요. 그러니까 연결어가 나오면 결국 그 연결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앞뒤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쉽고 대명사도 앞에가 명사를 대신 받아준 기능 하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또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제시 문장 읽어볼게요. thus 그래서 thus 얘는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가 결과 내용을 전달할 때 쓰기 때문에 앞에 무슨 원인이 나오고 thus 이 내용이 결과적 내용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a full wall of windows 나왔으니까 창문들로 가득 찬 그런 벽. 여기서 키워드는 창문과 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하고 그 다음에 창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 단락에 부합된 그런 위치를 찾는 거야. 그래, 여기는 각각의 유닛에 창문으로 가득 찬 그 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여기 창문으로 가득 찬 벽을 우리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추럴 라이트, 조명 라이트에 대한 빛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내추럴 라이트, 우리 천연, 우리 빛 이런 것들, 자연 채광 이런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제시 문장으로 나왔는데,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또 내용 뼈대를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바꾸는 어떤 계획에 대한 feasibility, 이거 타당성을 조사하는 건데 첫 번째 내용 단락은 결국 분석, 크라이테리아. 이 내용 단락의 핵심은 크라이테리아, 기준, 그 기준 요거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단락 바뀐 건, 단락이 바뀌는 건 내용 단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검사하자마자 우리가 알게 되었던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결과, inspection results라는 그 내용 단락으로 바뀐 건데, 자, 우리 어떤 걸 알게 되었냐? 915 백스터 레인, 여기가 아까 그 바꾸려고 하는 그 오피스 빌딩이에요. 이게 열릴 수 없는 그런 창문들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이런 창문들은 쉽게 리플레이스 될 수 있다, 대체될 수 있는 거, 교체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L-shaped, L자 모양의 레이아웃이 뒤로 가서 또한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면 그 유니츠, 우리 두 양측 그런 사이드에 있는 그 유니츠가 L자 모양의 건물이니까 보스 사이즈 이게 뒤로 가서 outside facing walls, 밖을 바라보는 그런 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추가적으로 여기는 뭔가 내용을 추가할 때 씁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오버헤드 천장 조명, 이게 건물 전체에 있는 천장 조명 이런 배치가 not optimal, 최선은 아니지만 더 많은 fixtures란 단어도 아까 제가 configuration 하고 함께 또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단어인데, fixture 이게 어떤 설비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거든요. 붙박이 설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뭐 조명 이런 것도 붙박이 이런 설비 쪽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여기는 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더 많은 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소의 어떤 추가적인 노력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이게 내용 단락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오피스 빌딩 이렇게 바꾸는, 컨버트하는 그런 메인 아이디어로 쓰여진 지문인데, 첫 번째는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검사 결과, 인스펙션 리절트를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제시 문장 자체는 바로 창문과 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선 창문 얘기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여기 첫 번째 단락의 윈도우 타입, 이게 첫 번째 기준으로 언급을 한 건데, 그럼 여기 1번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2번 위치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것들 고려해 봐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냥 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에요. 창문의 어떤 타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어떤 쉐입하고 사이즈, 그 다음에 어떤 조명 그런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 2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결국 3번, 4번 여기 내려가서 우리가 창문하고 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3번 앞쪽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우리 유니츠 두 쪽 측면 있죠. L자 모양 건물에 우리 보스 사이즈의 우리 유니츠가 바로 들어가서 아웃사이드 페이싱, 밖을 바라보는 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창문이 우리 열리지 않는 창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오피스 빌딩인데 쉽게 리플레이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언급되었으니까 3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창문으로 가득 찬 그런 벽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가지 이 보스 사이즈 이 모두 밖을 바라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내추럴 라이트 이런 것들 양을 그죠 인크리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3번에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조명에 대한 어떤 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을 살짝 또 바꿔주는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3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정답은 C번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센텐스 위치 고르기는 항상 내용 단락 뼈대를 보고 주어진 제시 문장 읽고 거기에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대명사라든지 연결어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풀면 정확도가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자, 우리 연계 지문인데, 우리 연계 지문은요, 더블 패시지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두 개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관련된 개별적 정보를 물어본 문제,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우리 문제는 두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연계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 그리고 트리플 3중 지문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 문제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만 거의 출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개별 정보 문제 또는 1+2,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연계 정보 문제 하나, 그리고 남은 두 개 문제는 보통 세 번째 지문의 개별 정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2+3,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연계 문제 하나, 아니면 첫 번째, 세 번째 지문의 연계 정보 문제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아주 간헐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문 다 연결된 연계 정보 문제 보통 이렇게 출제되는데, 자, 일단 오늘은 더블 패시지를 연습하도록 할게요. 더블 패시지 요거 지문은요, 그냥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싱글 지문 풀듯이 푸는데 결국은 연계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연계 문제도 요즘 우리 ETS가 출제하는
경향을 보게 되면 거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 정보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거의 연계 문제로 나온다.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떤 유형을 준비를 했냐면 첫 번째 지문을 딱 봤더니 바로 여기 옵션이 여러 개 있어요. 보통 우리 연계 지문은 첫 번째 지문에 옵션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그런 경우에 지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옵션이 여러 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에서 이 옵션 중에 하나랑 연계 문제로 출제하기 좋으니까 이런 지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RSRC 있죠. 여기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 indicated. 자, 우리 indicate라는 단어 자체는 not true. 그 다음에 true는 여기 둘 다 해당되는 단어예요. 인디케이션 나트로 문제인 경우도 있고 추론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어쨌든 RSRC에 대해서 맞는 걸 골라주는 건데 우리 첫 번째 지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join 우리 가입하세요. The River Striders Running Club 여기 첫 글자 첫 알파벳 되니까 RSRC가 되겠지. 여기에 조인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러닝 클럽이니까 우리 달리기 그런 어떤 러닝 우리 클럽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맞는 거 골라주는 건데 자, 첫 번째 RSRC에 대한 정보 읽어볼게요. 15년 이상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메이플 그로브 지역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링 인근 커뮤니티지에 달리는 기쁨 이런 걸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전에 설립된 자, 우리 15년 이상 전에 설립되었던 정보 그 다음에 우리는 개최합니다. 3번의 weekly 주중 여러분들 throughout the year throughout the entire year라고 해서 1년 내내, 연중 내내 3번의 훈련 그런 달리기 있죠.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3번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년 다른 거리로 뭐 5km, 10km, 뭐, 하프, 뭐 이런, 우리 코스, 이렇게 거리로, 몇 번의 어떤 레이스, 경주, 이런 것도 오르가나이즈 주최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러닝 클럽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그 다음 단락에도 또 RSRC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또 읽어봐야 되겠죠. RSRC는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데 커뮤니티에 give back to니까 뭔가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러너들이 우리 클럽에 조인할 때 우리는 요청하는 게 그들이 바로 우리 volunteer 커뮤니티 여러 개가 있는데 바로 밑에 커뮤니티즈 여러 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4개. 그래서 우리 여기 발론티어 커뮤니티 이 중에서 하나를 셀렉트 선택하는 걸 요청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읽었으면 어느 정도 정보를 우리 파악했으니까 그 밑에 보니까 또 우리 커뮤니티 세부 정보 이 내용 단락이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걸로 보고 여기도 좀 읽어볼게요. 우리 이 due라는 단어 끝에 이 s를 붙이면 이게 회비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연회비가 있네요. 연회비가 우리 per individual 개인으로 우리 조인하게 되면 60불이고 그 다음에 per family 가족으로 이렇게 조인하게 되면 120불 그 다음 우리 모든 수익금은 멤버십으로부터 나온 모든 수익금들 그리고 fundraising activities 모금 활동에서 나온 어떤 수익금들 프라시지 요거 수익금이란 뜻으로 세븐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수익금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 조직을 서포팅 지원하는데 가게 되고 즉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파트너를 맺고 함께 일을 하는 어떤 로컬 체리티즈 자선단체로 이 수익금이 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RSRC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바로 비교 한번 해볼게요. 4번은 바로 멤버들한테 발론티어 이 워크를 하도록 요청한다. 네. 가입할 때 이미 발론티어 여기 커뮤니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그 내용이 언급되었으니까 A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B번은 콜드 시즌이니까 뭐 그 추운 그런 시즌 있잖아요.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우리 액티비티즈 서스펜즈 중단한다. 아니요. 연중 내내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우리 달리기 훈련하고 그다음 우리 1년에 또 몇 번 레이스, 경주도 이렇게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B번은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멤버십, 우리 무료 멤버십을 제공한다? 아니요. 여기는 무료 멤버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멤버십을 120명 사람들한테 제한시키는 이 내용도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 A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계 지문은 첫 번째 문제, 더블 패스지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지문에 해당된 개별 정보 문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싱글 풀듯이 풀면 돼요. 그다음 우리 어떤 커뮤니티 위원회가 바로 타운 오피셜하고의 파트너십을 우리가 요구를 하냐? 자, 우리 타운 오피셜스, 타운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 위원회 네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타운 오피셜스랑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좀 속도를 확 높여가지고 빨리 읽으면서 타운하고 뭔가 함께 일을 하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레이스 오퍼레이션스 커미티, 여기에서는 멤버들이 플랜을 짭니다. 레이스 경주 우리 루트 이런 것들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타운과 함께 코어디네이트 위드, 이게 결국 파트너 위드잖아. 타운과 함께 우리 함께 일을 하는 게 일시적인 도로 폐쇄 이런 것들 어레인지를 해요. 우리가 경주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도로 이런 것도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타운 오피셜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 그리고 행사 이런 것들 프로모트 하는 여기 커미티가 결국 타운 오피셜스하고 바로 파트너십 이렇게 관련된 커미티에 해당되기 때문에 5번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은 이메일이 등장했잖아. 우리 첫 번째 지문 자체가 광고,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은 또 더블 패스지 또는 트리플 이런 것들 연계 지문에서 답안의 어떤 위치에 해당되는 지문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 우리 아이킨스라는 사람이 이메일에서 무엇을 인콰이어 문의하냐? 그럼 우리 두 번째 지문, 이 사람이 쓴 이메일로 내려갔더니 상단 서브젝트에서 이미 문의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퀘스천이라고 했으니까 뭐 inquire, 그 다음 퀘스천 동요관계 있고, 그 다음 여기 커미티 우리 선택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커미티 이 네 개 중에서 어디로 들어갈지 이거 문의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일단 예상은 되는데, 자, 우리 처음에 hello, 처음에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자, 내 이름은 캘럽 아이킨스라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 RSRC 이 클럽에 내 와이프랑 다음 달에 조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당신 웹사이트에서 I read, 읽어봤던 내용이 대체를 위하여 새로운 멤버들이 바로 volunteer committees 중에 하나에 participate in, 우리 참여해야 된다라고 encourage 된다, 이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볍게 쓴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내려가서 등록 전에 could you tell me,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커미티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지, 그 뒤에 여러분들 강력한 우리 조직 스킬, 뭔가 준비하고 이럴 때 우리 organize라는 표현 쓰잖아요. 뭔가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조직 스킬,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벤트 행사 관련해서 뭐 일을 돕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커뮤니티 나한테 말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거야? 바로 커뮤니티 선택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의를 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6번 문제 정답은 뭐로 갈까요? 바로 멤버십 우리 회비 이거, 그리고 가능한 우리 빈자리 공석, 일자리 빈자리 공석, 그 다음에 커뮤니티 플레이스먼트 배치, 어떤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기 때문에 6번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로컬 러닝 로케이션스, 지역 달리기 어떤 장소, 네, 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7번은 에셋, 동의어 문제인데, 우리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에셋 동의어 문제인데, I would like to be an asset, 바로 여러분들 from the start, 바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 그룹에 바로 에셋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이 에셋 얘가 자산이잖아, 그죠? 이 자산에 해당되는 이 에셋 얘가 사실 뭐 어드밴티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드밴티지 얘가 뭐 장점, 그죠? 장점. 그리고 이 에셋도 마찬가지, 뭐 유용한 것, 뭐 유용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실제로 어떤 조직에 에셋이 되길 바란다, 바로 유용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런 내용의 문맥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B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포지션은 소유물. 여기서는 여러분들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잖아. 그리고 프로퍼티에도 재산 또는 부동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퍼티가 실제로 또 프로퍼티즈,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때 특성이란 또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possibility에는 가능성, 다 나머지 말이 안 돼요. 정답은 advantage. 그런데 이 advantage라는 단어가 실제로 또 동요 문제로 또 뭐가 나왔냐면, advantage over 하면 뭐뭐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거든요. 그때 우리 장점을 얘기할 때 edge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edge라는 단어가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장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엣지 오버가 적혀 있었고 이때 엣지의 동요 문제 나왔는데 그때 정답이 어드밴티지. 즉 어드밴티지 동요 문제 정답은 에셋 요거를 어드밴티지로 바꾸는 문제 말고도 엣지를 바꿔주는 문제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with whom 누구랑 함께 I can's라는 사람이 most likely 추론. most likely는 아마도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지 말고 아 추론 문제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마도 누구랑 함께 일을 할 거냐. 자, 그런데 여기는 I can's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커미티 이거 선정 좀 도와달라. 플레이스먼트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자기가 이제 어필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가 강력한 우리 조직 스킬, 뭔가 오르가나이즈 하는 그런 거잖아. 뭐 계획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벤트 도와준 그런 경험 이런 것들 어필했으면 바로 여기 위에 올라와서도 이것만 찾으면 돼요. 정말 이 4개의 커뮤니티를 꼼꼼한 독해를 하나하나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봐서 조직, 준비, 그 다음에 이벤트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되는데 마침 레이스 오퍼레이션스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경주 이 레이스 루트 이런 것들 플랜하는 게 계획 세우는 게 결국 준비 조직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우리 일시 도로 폐쇄 이런 것들 어레인지 하는 거 그러니까 플랜하고 어레인지 하는 게 결국 오르가나이즈 하는 이 표현하고 같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사 프로모트하는 이런 일도 여기에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이 사람이 행사 관련된 우리 도와준 어떤 경험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길 원하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함께 일을 할 그게 어딜까? 바로 여기는 그 밑에 보니까 해나킴 그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으로 갈까? C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중요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쭉 독해를 해드렸는데 결국 방법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알려준 방법들을 앞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해석상 문제 푸는 것보다도 결국 독해 문제 출제 원리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그리고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